자,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국내 주식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여기서 말하는 펀드는 국내 펀드도 있고요, 해외 펀드도 있습니다. 이 펀드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하면 저는 일단 세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배당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당이 아무래도 세금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15.4% 원천 네. 징수를 하고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이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고액 자산가분들이나 아니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금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과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과세가 되고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그 배당률이 주가 대비 배당률이 2.3%. 작년 같은 경우에 은행 예금보다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 배당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맞습니다. 배당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관련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예,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계좌는 ISA 네. 계좌를 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자, ISA라는 게 어떤 겁니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 3년 동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지만 않았으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뭔가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편입 자산은 예금 적금이나 펀드 그리고 상장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상품을 다 담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계약 기간은 최소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최소 3년간은 유지해야지만 그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 한도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까지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5년에서 총 1억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5년에 1억까지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저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계좌 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이제 담으실 텐데 그 상품들 간에 서로 손익이 이제 통산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세제 혜택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배당소득세 15.4%보다 일단 낮고요. 세율이 9.9%로. 그리고 네. 2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 손익통산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손익통산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A라는 펀드에서 수익이 나고 네. B라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계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ISA 계좌 내에서 A라는 펀드에서 이익이 나고 B라는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이게 서로 손실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되고 네.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게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시간에 해외 펀드 얘기를 하면서 각각 손익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A 네. 펀드에서 이익 나고 뭐 B 펀드에서 손해 나도 이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게 없단 말이었죠. 그런데 네. ISA를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손익통산. 네. 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A라는 펀드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났고 네. B라는 펀드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 네. 이런 경우에 일반 계좌에 있다라고 하면 손익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15.4%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308만 원 세금이 발생을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ISA 계좌 내에서 2천만 원 수익과 400만 원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서로 일단 상계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1,600만 원이 이제 순이익이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4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138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서민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서민형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 이하
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조금 비과세 한도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계좌에 하는 것보다 저 중개형 ISA 계좌를 하게 되면 이 손익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본 펀드가 있으면 그걸로 세금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펀드라는 건 주로 해외 펀드를 얘기하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과세가 되는 네.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해외 펀드에 거의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A라는 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 되면 좀 들어야겠네요. IS. 예. 그런데 저는 ISA는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연말 정산 때문에 연금저축하고 IRP는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공제 납입하실 때마다 400만 원이나 IRP 계좌를 이용하면 700만 원까지 그렇죠. 세제 혜택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연했다가 15.4%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연했다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그때 저율로 과세되는 네. 예, 그런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55세에서 7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율이 5.5%입니다. 예, 그리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율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낮네요. 예. 예.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게 됩니다. 1,200만 원 기준으로요. 예, 네. 예. 그래서 1,200만 원이 안 되게끔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럼 그때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나 이런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발생하는 연금만으로 1,200만 원 예,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과세는 바로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율로 따지면은 중개형 ISA보다 이 연금저축 IRP가 더 낮은 거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서로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죠. 3년만 유지하면. 네네. 근데 이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5세 이상까지 유지해야지만 그렇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뭔가 돈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 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노후에 쓸 자금, 진짜 내가 55세 이후에 쓰는 노후 자금이다. 이런 자금들만 연금저축 계좌로 넣으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 이 세율은 낮지만 55세까지 묶이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내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자,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계실 겁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공약으로 내놓은 게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네. 공약을 이제 내놓으셨기 때문에 좀 지금도 더 안 내고 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세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예, 내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다 무조건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양도 차익 5천만 원이요. 네네,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만 22%에서 27.5%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이 나와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내년부터 좀 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비과세, 그리고 대주주만 지금 과세를 하고 있고, 그렇죠. 펀드 같은 경우에도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지금 배당 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ELS 같은 경우에도 환매했을 때 배당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다시피 A라는 펀드와 B라는 펀드
하나에서 이익이 나고 하나에서 손실이 났을 때 서로 상계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 이런 금융 상품들을 다 하나로 통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통산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은 세금이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배당소득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배당금, 뭐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라든지, 뭐 펀드를 투자했는데 분배금으로 배당을 일부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분배금으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어떤 상품이든지 매매 차익으로 인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그러면 펀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매매에 따른 양도 차익하고 이 배당금하고가 좀 합쳐지는데 그게 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좀 더 합리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저게 이제 손익 통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중개형 ISA 정도에서만 일부 통산이 허용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이제 통산이 허용되는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편이 예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ISA 계좌가 이제 필요 없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2023년부터는 ISA 계좌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은 국내 주식 투자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비과세죠.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2023년부터 물론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있긴 하지만 과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ISA 계좌를 가입해서 거기에서 국내 주식을 일부 운용하시는 게 세금상으로는 더 유리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 남기는 사람도 ISA를 통하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굳이 ISA 안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해서 세금을 안 낸다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마다 납입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죠. 네, 1년에 2천만 원씩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입을 일찍 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가입하면 2천만 원을 내년부터 이제 넣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해 가입하면 올해 2천만 원, 내년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은 당장은 뭐 필요가 없더라도 미리 가입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하여튼 내년 이후에도 이 ISA 계좌의 위력은 아주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미래에셋증권 손광혜 세무사님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궁금증이 남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